안녕하세요. 과학 뒤적이는 새 과지새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N번째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모토피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단순 연결성과 유니버설 커버링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단순 연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도 단순 연결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예정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클리드 평면 위에 아무렇게나 패곡선을 그립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이런 닫힌 곡선이죠. 이 곡선을 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끈을 점점 줄여서 결국엔 하나의 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패곡선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하나의 점으로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호모토피 관점에서 보면 패곡선을 한 점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널 호모토픽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공간, 그러니까 모든 패곡선이 널 호모토픽한 공간을 바로 단순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로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 연결 공간이란 먼저 연결 공간이어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모든 패곡선이 널 호모토픽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복잡한 곡선을 그려도 결국에는 한 점으로 수축이 가능해야 해요. 네, 연결집합이라는 말은 어떤 공간이 서로 떨어진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요. 사실 단순 연결성이라는 말은 연결보다는 경로 연결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을 항상 연속적인 곡선으로 이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주로 다룰 평면이나 토러스 이런 다양체에서는 연결과 경로 연결이 항상 같은 뜻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연결이 아닌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넛 모양, 그러니까 토러스 위에다가 패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이 곡선이 도넛을 한 바퀴 이렇게 감도록 만들면 이제 이걸 한 점으로 수축시키려고 해도 이 도넛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네, 이건 이제 널 호모토픽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토러스는 단순 연결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커버링 스페이스인데요. 공간 m과 n, 그리고 m에서 n으로 가는 전사함수 파이에 대해서 m이 n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n의 모든 점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작은 근방 u가 있어서 그 u의 역상, 기호로는 파이 인버스 u가 이제 서로 떨어진 조각들로 나뉘고요. 그 각각의 조각이 u랑 위상 동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다룬 커버링 스페이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공간 B가 있고요. 그걸 덮는 커버링 스페이스 A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A를 덮는 커버링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공간은 원래 공간 B의 커버링 스페이스일까요? 네, 다시 말하면 커버링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도 이제 커버링 스페이스냐 이런 거죠. 답은 그렇다입니다. 전사함수를 여러 개 합성을 해도 여전히 전사함수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덮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커버링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유니버설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요. 어떤 공간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중에서 단순 연결인 커버링 스페이스가 바로 유니버설 커버링이라는 거예요. 왜 단순 연결이면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사용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공간 A가 공간 B의 커버링 스페이스인데 B가 이제 단순 연결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A가 그 자체로 사실상 B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A와 B가 위상 동형인 이런 당연한 경우는 제외를 할게요. 그러면 A의 서로 다른 두 점, 예를 들어서 P1과 P2가 B에서는 같은 점 P로 대응되는 경우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버링 스페이스를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공간이 경로 연결돼 있다고 다 가정을 할 거니까 A 또한 경로 연결인 경우를 생각을 할게요. 이건 다시 말해서 A 안에서
P1과 P2를 연결하는 곡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곡선을 이제 전사함수 파이에다가 집어넣으면 A에서의 곡선이 이제는 B 위의 곡선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곡선의 양끝점 P1과 P2가 모두 다 P에 대응이 되니까 결국 B에서는 양끝점이 모두 P인 곡선, 패곡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B가 단순 연결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단순 연결 공간에서는 모든 패곡선이 널 호모토픽, 그러니까 한 점으로 수축될 수 있었어요. 아마 센스가 정말 좋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처음에 언급을 했던 커버링 스페이스의 정의를 다시 돌아봅시다. B 안에 P를 포함하는 작은 열린 집합 U가 있어서요. 파이 인버스 U가 이 U와 위상 동형인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집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네, 이제 다시 살펴봤던 이 P에서 P로 돌아오는 패곡선을 점점 이제 수축을 시켜 볼 건데요. 얼마나 수축시킬 거냐면 곡선 전체가 이 U 안에 들어올 때까지 수축을 시킬 겁니다. 네, 그러면 파이 인버스 U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곡선은 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따로 떨어진 조각들 중 하나에 온전히 담겨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조각 안에는 파이 인버스 P가 딱 하나 들어있어야겠죠. 이건 다시 말해서 P1과 P2가 같은 점이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아까 저희가 P1과 P2가 서로 다른 점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이제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 연결인 커버링 스페이스는 더 이상 다른 커버링 스페이스로 덮일 수가 없고요. 이게 바로 유니버설 커버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런 유니버설 커버링은 유일할까요? 어떤 공간 N을 덮는 커버링 스페이스 중에 단순 연결인 커버링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러 개의 커버링 스페이스들이 서로 전혀 다르게 생겼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만약에 X와 Y가 공간 N의 단순 연결인 커버링 스페이스이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전사함수 파이 X와 파이 Y가 있을 때요. 이때 X와 Y 사이에는 위상 동형 F가 있고요. 이 위상 동형이 커버링 스페이스의 구조를 보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 Y 합성 F가 파이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연결인 커버링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할지언정 그거는 이제 다 위상 동형,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게 되게 유니버설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위상 동형 함수 F를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아주 엄밀한 증명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X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걸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N의 점은 파이 X P겠죠, 당연히. 그리고 Y에도 점 Q를 하나 고를 텐데요. 파이 YQ는 파이 XP가 되도록 할 겁니다. 이런 Q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건 이제 파이 Y가 전사함수라는 성질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함수 F에서 일단 FP는 Q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한 점만 정하면 안 되고 이제 X 위에 다른 모든 점에 대해서도 함수 값을 정해줘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위에 다른 점 X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X가 경로 연결이니까 P와 X를 이어주는 곡선, 예를 들어서 연속함수 S 0에서 1부터 이제 X로 대응되는 S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X가 단순 연결이었으니까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이런 곡선 S들이 전부 서로 호모토픽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곡선을 N으로 넘길 건데요. 그러니까 파이 X 합성 S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X 합성 S도 이제 0,1에서 N으로 가는 연속함수니까 이거는 파이 X P와 파이 X X를 잇는 곡선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을 다시 y로 옮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곡선의 출발점이 q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구간에서 y로 대응되는 연속함수, 즉 y 위의 곡선 t를 t0가 q가 되도록 하고 파이 y 합성 t가 파이 x 합성 s와 같도록 그렇게 t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가능하다는 거를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을 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려면 이제 커버링 스페이스의 정의에서 나왔던 그 작은 근방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작은 근방을 잡고 그 근방의 파이 y에 대한 역상을 생각하면 그 역상의 각각의 조각들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니까요. 적어도 곡선의 아주 짧은 한 부분은 y 위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짧은 조각들을 서로 이어 붙여서 t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의 도착점, 그러니까 t1이 있을 텐데요. 아까 파이 y 합성 t는 파이 x 합성 s였으니까 1을 대입을 하면 파이 y 합성 t1은 파이 x 합성 s1이고 이거는 파이 x x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t1은 fx라고 f의 함수값을 잡아주면 일단 파이 y 합성 fx는 파이 xx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원하던 성질하고 같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f가 수학자들의 표현으로 잘 정의되었다, well defined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첫째, p와 x를 잇는 곡선 s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t1이 똑같은가? 둘째, 이렇게 만든 f는 정말 위상동형인가? 이런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s의 호모토피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x에서 호모토픽한 경로는 n에서도 호모토픽해야 되고요. 그러면 y에서도 호모토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증명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아낌없는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살짝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과정을 거꾸로 해보면 s로부터 t를 만들었듯이 반대로 t에서 s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f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f가 연속함수임을 증명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x에서 가까운 두 점이 f를 통해 대응되었을 때 y에서도 가까운가 하는 문제예요. 이걸 보이는 방법은 x에서 두 점을 정말 충분히 가깝게 만들면 y에서도 가깝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가까워야 할까요? 힌트는 또 한 번 커버링 스페이스의 정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가깝다, 근방이라고 할 만한 게 딱 하나 있죠. 네, 지금까지 유니버설 커버링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 토러스입니다. 양옆으로 무한히 길게 이어지는 원기둥의 옆면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바로 토러스의 커버링 스페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원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조각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 목공간이 토러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원기둥 조각의 양쪽 모서리를 동일시하면 다시 말해서 이어붙이면 토러스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건 토러스의 유니버설 커버링은 아닙니다. 왜냐면 원기둥의 이 둥근 면을 따라서 한 바퀴 감는 곡선을 생각해 보시면 이 곡선을 한 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연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토러스의 유니버설 커버링은 뭘까요? 바로 평면입니다. 평면을 긴 띠 형태로 잘라서 각각의 띠를 동일시하면 이번에는 원기둥이 나오겠죠. 띠의 위아래 가장자리를 이어붙여서 말면 원기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면은 무한 원기둥의 커버링 스페이스이고 무한 원기둥은 토러스의 커버링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이렇게 두 단계를 생각하면 결국 평면이 토러스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처음에서
알아봤듯이 평면은 단순 연결 공간이죠. 평면 위에 패곡선은 그냥 축소하면 한 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면은 토러스의 유니버설 커버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유니버설 커버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유니버설 커버링 이야기를 언제 처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유원군의 리대수 표현이었죠. 이제 왜 R이 유원의 유니버설 커버링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사용 표현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